천호개미입니다. 현대차 기아 주가 전망 쏟아지고 있는데 이 영상 하나로 의견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현대차 기아 뜨겁죠.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시적으로 하락하나 했지만 여전히 다 말아 올리고 정고점 부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단순히 기사 말고 전문가 의견들을 몰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세익 전문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30년도에 2천만 대 판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넘어가는 회사가 없었다. 영업이익률이 물론 17% 비성장적이긴 했겠지만 아무튼 이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23년도로 놓고 봤을 때도 현대차가 도요타나 폭스바겐에 비해서도 매우 잘했다. 도요타 시총이 650조인데 도요타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 팔리면서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를 했다. 근데 현기차 역시도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고 자동차 가격 상승을 적절히 잘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를 타고 사고 났는데 정말 제네시스는 다 부서졌는데 타이거 우즈는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력도 강화되는 게 올라오면서 현기차 주가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도 현대 기아차가 여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매도 시점으로는 현대차가 2013년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죠. 요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뭐 삼성동 땅을 너무 비싸게 샀다. 전기차를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주주 가치를 훼손했다. 플러스 알파로 엔저가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환율이 뭐 850원 아래거나 주주 가치 훼손하는 모습이 보이면 바로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쯤에 홍춘욱 작가님 같은 경우가 앞으로 주도주가 될 수도 있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국내 투자에 실망한 외국인들의 매도세 우려가 된다라고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건 없이 그때부터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지분율이 지금 37%까지 오른 모습이었죠. 그냥 기업이 좋고 주주 환원이 좋으면 이런 화난 거는 금방 풀어줄 수 있는 거를 본 것 같고 엔화 얘기를 해줬었는데 엔화가 그때 당시에 정말 아베 정권이 오면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현대차 주가도 같이 떨어진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요타 가격 경쟁력이 올랐나? 그 역시도 맞습니다. 언급했던 요 시기를 놓고 본다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주가도 오른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게 그렇게까지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나? 현대차, 도요타 주가는 이렇게 같이 오를 수 없는 대체제도 아닌 것 같고 최근 흐름은 다 좋기 때문에 엔화에만 너무 의존을 하는 투자 전략은 당연하지만 좋지 않은 것 같다.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쯤에 뭐 품질 인증에 문제가 되면서 회장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했다라고 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야 그래봤자 살 사람은 도요타 산다라고 해석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전 부지 매입 이거는 정말로 유명했죠. 갑자기 막 주가가 오르고 막 하면서 했었는데 그때 현차가 호갱 아니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현대차 결국에는 뭐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때 10조에 산 게 지금은 최대 20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가는 안 좋게 반응을 했는데 결국엔 본 사업으로 돈을 벌어야지. 내가 땅 장사할 거면 리치 ETF 해야지 왜 현대차에 투자를 하겠냐 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땅 공시지가가 오르는 거는 저 PBR로 되고 기업 자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당장에 주주에는 도움이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요 엘리엇 헤지펀드가 현대차 그룹에 야 이거 다 매각하고 그 돈으로 주주 매당해라 라고 요구하는 일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주주 가치 훼손 신호가 나오면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혁 대표님입니다. 2등주 3등주보다 밸류업 수혜주는 1등주를 사야 된다. 현대차 기아차가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수 전망에 대해서도 이런 대형주 위주 장세가 펼쳐진다면 충분히 3천 가까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로봇에도 진심인 현대차 기아차인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IPO 모멘텀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나오셔서 홍춘욱 작가님과는 반대로 그래도 너무 쌍 영역이다. 이렇게 테슬라보다 돈도 잘 보지만 실총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모습입니다. 당시 현대차 기아를 특히나 본다면 시가 배당률이 5% 이상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기업은 좋고 요금 먹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이 보장돼 있는 시점이 정말로 매수기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뭐 매수 반대 논리로는 앞으로 현대 기아차가 돈을 잘 번다는 보장이 없다. 요거 계속되는 피크아웃 논리죠. 하지만 뭐 결과론적으로는 현대차 기아 밸류업으로 주가가 많이 상승한 모습이고, 그렇다면 도요타 대비해서 잘 됐을까? 요것도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기아가 도요타에도 앞서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1년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도요타가 좀 더 많이 올라준 모습인데, 아무튼 기아가 정말로 잘했던 것 같고, 요렇게 한번 그냥 재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에 2019년도에 현대차 사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당시에 소나타 사의 돈이 지금 G80이 됐고 배당금 역시도 빵빵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는 더 대단하죠. 기아 소렌토 사의 돈 3천만 원으로 기아 주식을 매수했다면 지금 G90이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 역시도 기아가 정말로 배당을 잘해줘가지고 무려 1,000만 원 이상 배당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지만 재미로만 보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이고, 2013년도에 현대차 주식을 샀으면 G80이 소나타가 돼버릴 수도 있었고, 쌍용차 코란도를 대신에 쌍용차 주식을 샀다면 결과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염승환 이사님입니다. 최근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확실히 저 PBR이면서 돈 또 잘 줄 수 있고 자산도 많은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다. 근데 ROE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찐 자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ROE가 낮기는 하지만 현대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은 정말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10% 이상이고,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이 기아는 정말로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텔란티스 영업이익률 12%, 자동차 회사가 12%가 나오고 PR 역시도 3, 4 수준입니다. 뭐 전기차 가격이나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적도 요즘 최근에 좋다 보니까 주가 흐름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최고점 부분에 있는데, 최근 자동차주가 거의 전기차 부분이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그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 BYD도 최근 주가 흐름이 안 좋고 전통 자동차주로 조금 쏠리고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전기차로 간다. 이거 안 갈 수가 있겠냐. 전기차 성장하는 거 봐라. 라고 했었을 때는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되는데, 현대 기아차가 아쉽지만 지금 순위가 조금 밀려난 모습이고 1등은 BYD라고 보시면 됩니다. 찐 전문가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기아 피크아웃 아닐 것이다. SUV 판매량도 늘고 영업이익률이 그러다 보니 좋고 북미에서도 역시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부분 역시도 테슬라나 BYD를 제외하고 나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런 표를 보여줬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순위는 아까 하락하셨던 표를 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반드시 근거 자료를 다각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국산화에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만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커져 나가는데 여기서 공급망 난항을 겪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가 절감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장문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기아가 방산 산업에도 합류를 했다. 이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유지를 조금 간접적으로 밝히는 듯한 느낌을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저평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가 삼성전자와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량용 반도체 부분에서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데, 배터리는 중국 거를 쓰기 때문에 욕을 굉장히 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CATL 거를 쓰다 보니까 좀 욕을 먹었지만, 감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장 경제 논리대로 현대차나 기아가 알아서 CATL 거를 쓰건 뭐 LG 엔솔 거를 쓰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에 쓰라고 강요를 한다면 왜 공산당 중국 거를 쓰냐고 강요를 한다면 우리가 공산당과 다를 게 좀 없을 것 같고, 요런 의견들 제가 박순영 작가님에 대해서 옹호적인 부분 그리고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생각들이 또 있으니까 요런 영상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이어가자면, 미국에서는 정말로 현기차 그래도 잘 나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안타깝게 지금 역대 최저치 점유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점유율뿐만 아니라 판매량이나 판매 매출도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에서는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런 전쟁이라든지 독재 정권에서 투자를 하고 기업을 하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게 매각 가격을 14만 원에 했다고 하죠. 14만 원이면 제가 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이 러시아 정부는 좀 너무했던 것 같고, 너무 저렴하게 BYD가 지금 전기차를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역시도 중국에서 굉장히 고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략은 중국은 그냥 과감히 버려버리자라는 전략을 조금 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인도 쪽으로 앞으로 판매 전략을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투자 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의견일 뿐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종 화면에는 요즘 핫하디 핫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경쟁력 주가 전망에 대해서 모아둔 게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성투하세요.